여러분, 은퇴 자금 1억 원. 한국에서라면 아마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1억이면 여유롭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태국에서의 삶.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박 씨 부부는 평생 모은 돈 중 1억 원을 따로 떼어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세와 생활비, 의료비가 빠져나가면 한 달도 빠듯했지만 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치앙마이 외곽의 아담한 콘도를 임대해 살면서 매달 쓰는 돈은 대략 150만 원 남짓. 현지 로컬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하고 가끔은 외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세만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집세 포함해도 생활비가 절반 수준이에요. 남은 돈으로는 골프도 즐기고 한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용돈도 보낼 수 있죠. 태국은 따뜻한 기후 덕분에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없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어 의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이 있지만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레이시아의 여유. 김 선생님 부부는 은퇴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어가 통한다는 점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 1억 원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쓰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립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한국 못지않은 수준이었고 비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았던 건 병원에 갔을 때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진료비도 저렴해서 한국에서처럼 병원비 걱정할 일이 없죠.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사회라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한국 식당과 마트도 쉽게 찾을 수 있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퇴 비자 조건이 강화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사라왁주에서 완화된 조건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베트남의 친숙함. 최 여사님은 혼자 된 뒤 노후를 어디서 보낼지 고민하다가 베트남 호찌민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언어와 문화가 낯설어 불안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한국인 커뮤니티가 크고 생활비가 저렴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120만 원 정도.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식당, 한국 마트가 즐비해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한국어 간판이 반, 한국인 모임도 많아서 금방 친구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비자가 3개월 단위라 갱신이 번거롭고 의료 서비스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 필요하면 태국으로 이동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안을 줄였습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억 원이라는 돈은 한국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의외로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전략입니다. 첫째, 생활비 예산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처럼 무심코 쓰다 보면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현지 물가를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를 나누어 관리하세요. 둘째, 비자 제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태국은 은퇴 비자가 안정적이지만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말레이시아는 최근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베트남은 아직 전용 은퇴 비자가 없습니다. 각 나라의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의료와 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소한 질환은 현지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국제의료보험을 들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세요. 해외에서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회, 교민 모임,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은퇴 자금 1억, 한국에선 부족하지만 해외에선 충분할까? 그 답은 이제 조금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준비와 전략,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 이어서 실제로 해외에 정착한 시니어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자금 1억 원. 숫자만 놓고 보면 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 돈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이나 저축에서 나오는 수입은 늘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돈으로 과연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선을 해외로 돌리면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낮고 의료비 부담도 덜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함께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최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면 월세나 관리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가고 의료비와 경조사비가 겹치면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면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부부가 월 15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의식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여가생활까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물가와 생활비 구조에서 나옵니다. 현지 물가가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따뜻한 기후 덕분에 난방비 같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태국 사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은행 예치금으로 두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활용했는데 월세 포함 생활비가 15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현지인과 함께 시장을 다니며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어 의료 걱정이 덜했고 한국보다 저렴한 진료비 덕분에 큰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례. 김 선생님 부부는 영어가 통하는 환경을 선호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선택했습니다. 부부 기준 월 200만 원이면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고급 쇼핑몰과 병원 이용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한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최근 비자 조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일부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된 조건으로 체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례. 최 여사는 혼자 된 후 호찌민으로 이주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120만 원. 한인 사회가 탄탄해 한국 식당과 마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교민 모임을 통해 친구도 사귀면서 외로움이 줄었습니다. 다만 비자가 3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번거롭고 의료 수준이 부족해 국제의료보험을 통해 태국 병원까지 연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처럼 막연히 쓰다 보면 금방 바닥을 보게 됩니다. 해외 생활을 고려한다면 현지 생활비를 조사하고 기본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를 구분해 예산을 짜야 합니다. 둘째, 비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은 은퇴 비자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은퇴 전용 비자가 없으므로 3개월 단위 갱신이나 투자 비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정책은 변동이 많으니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수준 높은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넷째, 현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해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교민사회와 모임에 참여하면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착이 훨씬 수월해지고 생활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귀국 항공료를 따로 마련해 두거나 현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상시 비상자금으로 보관하는 식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준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에서는 당장 주거비와 생활비로 소진되기 쉬운 액수이지만 물가가 낮은 나라에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해외에서의 은퇴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자금 1억 원, 한국에서는 모자라지만 해외에서는 충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